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엔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올해 HBM은 이미 완판됐다. 메모리칩 강자 SK하이닉스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현재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는 평균 20만 원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지금 2주째 17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죠. 사실 브레이크 없이 순탄대로만 걸으며 주가 고공행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20만 닉스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의 조정을 조금 더 강한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로 좀 해석해봐도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마 지금은 더 오르기 위한 정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번에 SK하이닉스에 집중 매수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번, 방금 예선급 말씀대로 증권사들의 평균이 목표가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20만 원이 처음으로 나온 목표가일까요?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8만 원대입니다. 그때 목표가가 11만 원 나왔어요. 두 번째 목표가 13만 원입니다. 세 번째 목표가 16만 원입니다. 네 번째 목표가 18만 원입니다. 이번에 나온 게 다섯 번째 목표가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이나 목표를 바꿨다면 그 목표 신뢰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SK하이닉스 실적 억수로 좋다. 그렇죠. 1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2조 8천억, 연간 베이스로 본다면 한 15조 정도 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주식 사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많이 빠졌죠. 19만 원 또 있던 주가가 17만 원 떠니까 이렇게 많이 빠져서 그리고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증권회사에서 누군가가 목표가를 제시했다 거기 가느냐. 저는 세 번까지만 믿습니다. 즉 SK하이닉스가 11만 원 목표가다, 13만 원 목표가다, 15만 원 목표가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15만 원 위부터는 그 누구의 추천도 받질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실적이 좋았다는데요. 여러분 SK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지금 얼마나 올랐죠? 저점이 8만 원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8년 전에 2만 6천 원 그건 저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점이 8만 원부터 지금 19만 원까지 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가 2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바로 이런 영업 실적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은 주가가 19만 원에서 17만 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빠졌다 그랬지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저가가 8만 원입니다. 그러면 8만 원에서 17만 원 온 게 많이 빠진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이따 방송 마치고 월봉 차트 한번 봐보십시오. SK하이닉스 억수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안 갖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분기는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1분기는 상승입니다. 1, 2, 3월 올랐죠. 2분기, 즉 4월, 5월, 6월은 전 조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반도체나 자동차가 너무 크게 오를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늘 그래왔고요. 그래서 저는 6월 말까지 앞으로 한 달 보름 남았는데 6월 말까지는 반도체에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좋다. 자, 그러면 왜 아까는 결국은 올라갈 거로 보냐? 저는 1분기 상승, 2분기 조정, 3분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상승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간의 이 조정 기간 잘 이겨내셔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늘 강조드리는 반도체가 여러분들 계좌에 30%는 꼭 있으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태원 회장도 이제 롤러코스터 반도체 여팡 지금 타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이제 기저 효과 덕을 많이 봤다. 그런데 아주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했다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연간 영업이익 20조 원 달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탄력 있는 주가 반등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장기간 국내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던 연기금이 올 들어서 3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을 주로 연기금이 사들였는지는 김선영 대표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기금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연기금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듣기 위한 정말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날리는 집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기금은 매수 매도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집단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MSCI라든지 이런 인덱스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그런 집단이라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뭐 이런 다 나눠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끔 매수 매도 한다 해서 뭐 네가 우리를 망치려고 하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 집단이니까요. 최근에 연기금 매수가 제법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에 증권가는 연기금이 올 하반기까지 국내 수급을 좀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연기금이 최근 1개월 동안에 코스피에서 8,223억 원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282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18일 이후에 거의 1일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고 지난 22일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1,473억을 순매수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기간 동안 뭐 4월 2일부터 4월 19일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일부터 19일까지 4월 9일을 제외하고 기관의 금융투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관의 금융투자는 12거래일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연기금은 어쨌든 매수해줬으니까 방어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연기금이 최근처럼 석 달 넘게 순매수를 유지한 게 보니까 2020년도 5월 달 이후에 거의 4년 만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연기금은 주가 급등한 종목을 좀 덜어내고 업황 및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1,644억 매수했고 기아 1,135억 2위, 그리고 셀트리온 1,117억, LG에너지솔루션 799억, LG이노텍 780억, 그리고 아모레스퍼시픽이 772억, 포스코홀딩스 742억 등 2차전지 관련주나 그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죠. 네, 이게 아마 답이 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HD 현대일렉트릭은 88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758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이 기업들 보니까 뭐 올해 187% 올랐고 66% 올랐으니까 좀 덜어내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선 기간 연기금은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3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상당히 비판이 됐고 저도 속으로는 이제 그만 좀 하지 이런 생각 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3.2%로 올해 목표 비중이 15.4%예요. 이게 2.2%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요걸 제가 전체 자산이 1,069조인 걸 계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3조 5천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아마도 올 하반기에 수급을 이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연금에서만 20조 넘는 돈이 하반기에 들어올 거다. 네. 라는 거네요. 국내 네. 주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받쳐주는 세력도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는 이어가시되 조정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정 있을 때마다 매수 가능 의견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채우기까지 아직 2% 넘게 남았다고 하니 추가 매수 여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 하시면서 순매수 상위 종목들 중심의 추가 상승 여력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실컷 좋은 얘기 하다가 또 SK하이닉스는 순매수 상위 없고 삼성전자만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 딱 머니플러스 시간에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네이버 실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이버가 이번 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어닝 비트를 자랑하며 주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닥은 확실히 다진 건지 이것이 중장기 상승 흐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김용재 이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네이버의 실적이 분기별로 보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은 또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393억 원인데 전년 대비 33% 증가 그리고 그 컨센서스 대비도 한 12.8% 초과하는 서프라이즈였는데요. 특히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영업이익률도 지금 17.4%까지 올라서 최근 2년 내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문별 매출액도 전부 상승했는데요. 특히 성장률 높은 순서로는 클라우드 부분이 한 25.5% 그리고 커머스 16.1, 그 핀테크가 11.2% 성장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실 중국 이커머스 공세로 우려되었던 커머스 부분 매출이 예상보다 좋은 7천억 원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의 그 커머스
부분 비중이 좀 브랜드 중심으로 좀 성장의 축이 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관련한 우려감은 이제부터는 좀 많이 잦아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좀 긍정적인 거는 2분기부터 그 테무의 검색 광고를 지금 네이버가 시작을 했는데요. 테무가 지금 높은 입찰 가격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네이버 광고 부분 실적에 좀 기여도가 좀 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지난해 미국에서 이제 테무가 주요 광고 집행 기업이 된 것처럼 이제부터는 중국 전자상거래 진출에 대한 우려가 좀 기대감으로 전환되는 계기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호재성 재료가 조금 또 나오던데 개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치즈직이 5월 9일부터 좀 정식 서비스 개시하는데 이게 좀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실적 발표 그 당일날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하루 동안 외국인이 912억 원, 기간이 559억 원 순매수를 전했는데 이것도 어떤 주가 변곡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 900억 원대 순매수를 하루 동안 한 거는 2년 2개월 만의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500억 원대 순매수를 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종목의 어떤 매수가 수급이 바뀌는 계기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좀 반등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하순부터 부각되고 있는 좀 라인 야후, 일본 라인 야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결국은 지분을 좀 줄이거나 매각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 라인 야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라인 야후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7조 원대 중후반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결국 정말로 매각이 형사된다면 매각 가격에 따라서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지만 아직은 이것은 좀 불확실한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라인야후는 이제 소프트뱅크의 일부 매각할 가능성 있다 이렇게 김영재 이사가 전해주셨습니다. 네이버 알리, 테무 뭐 열풍이 부는 줄 알았는데 써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죠. 오히려 테무가 네이버에 광고하면서 네이버가 수혜를 입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확인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상승세 이어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소식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지주사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지 이성웅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 부분이 우선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지주사 같은 경우가 부각받을 수 있는지를 챙겨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현금성 자산보다는 순현금 같은 경우가 개선이 나타난 기업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순현금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내세우려고 하면은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시를 했다든지 또는 기존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 단행해 온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현금을 놓고는 LG 같은 경우가 1조 6,830억 원, SK 스퀘어 같은 경우가 5,070억 규모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순현금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가용 현금 같은 경우를 배당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기존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도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 같은 경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롯데지주가 32.5%, 두산이 18.2%, LS 같은 경우가 14.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다 해서 무조건 이 부분을 소각을 단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기존의 주주 친화 정책을 단행해온 기업 또는 공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라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자회사라든지 연결 회사들 중에서 사업 같은 경우가 예년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분법 손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용 배당 현금 같은 경우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서 종목을 추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들을 살펴보면 SK 스퀘어, 두산, 한화 같은 경우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SK스퀘어 두산 한화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네이버 주성엔지니어링, 한온시스템, LG생활건강 리포트가 발간됐는데요. 이외에도 하나증권은 KCC 목표가를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롯데 웰푸드 목표가는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이 중 네이버 리포트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신증권은 1분기 호실적 2024년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고 네이버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리포트 제목에서도 알 수 있었듯 양호한 1분기 실적이 올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건데요. 또 글로벌 동종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다며 양호한 광고와 웹툰 실적을 고려하면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주가가 할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주성엔지니어링의 1분기 실적이 중국 매출 인식이 다음 분기로 연기되며 예상을 하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분기 이연 매출로 2분기 매출액은 개선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2분기에는 수주 관련 호재들도 여럿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증설 규모 확대에 따라 후속 발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반도체 예상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했고요. 이를 반영해 목표가를 3만 8천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신증권은 한온시스템 목표가를 7,200원에서 7,8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온시스템의 인수가가 5.2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는 현재 시총인 3.5조와 비교했을 때 약 51%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익성 개선 전략을 예상대로 진행 중이며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하반기 평균 영업이익은 1,081억 원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대신증권은 한온시스템을 인수하기로 한 한국타이어앤컴퍼니 목표가는 6만 9천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리포트인데요. 유한타증권은 1분기 실적 결과 모든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 시장에선 더후 리브랜딩 효과로 매출이 전년 대비 9.9% 성장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더후가 작년 리브랜딩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실적이 성장한 점은 리브랜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뜻한다고 덧붙였고요. 따라서 약 1년간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던 흐름과는 다르게 이번에 목표가를 32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혜연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 목표가가 유한타증권에서 무려 16만 원이나 높여 잡았네요. 4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타이어업계 업황 한번 진단해보죠. 국내 타이어 3사가 모두 성적표를 공개했죠. 3사 모두 1분기 영업이익이 100% 넘게 급증하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주가만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뿐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는 고점을 찍고 또 오른 만큼 쉬어가고 있거든요. 향후 타이어 관련주들의 향방 좀 궁금합니다. 남인훈 소장님.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타이어 3사가 모두 실적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자료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해상 운임이 근래 들어서 금년 들어서는 비교적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타이어 교체 시기 아십니까? 타이어가 판매 비중이요. 신차하고 기존 차량의 교체 이게 약 25대 75, 즉 1대 3이랍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차가 많이 팔리죠? 전기차가 많이 늘었잖아요.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도 타이어 값이 한 20에서 30%가 비싸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일반 타이어는 3년에서 5년 정도 쓰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전기차는요. 자체가 무겁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타이어 수명이 2, 3년밖에 안 된답니다. 즉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이 타이어사의 실적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호 타이어 어떻습니까? 불과 7, 8년 전만 해도 15,000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저점 얼마죠? 3,000원입니다. 5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제 지금 어제 종가는 8,100원입니다. 즉 바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왜? 저점 대비 100%가 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늘 강조드린 대로 비중인데요. 금호 타이어 비중은 한 5%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지금 8,000원에 사지 않고 조금 조정 기다렸다가 7,000원 밑으로, 7,000원 밑에서 저는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타이어 업계 1등이 이제 한국 타이어긴 한데 직전 코너에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온 시스템을 인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재무 부담 우려 때문에 한국 타이어 주가 전망을 증권가에서 일제히 낮춰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금호 타이어는 주가는 많이 뛰었고 한국 타이어는 사실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그런 어떤 타이어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참 그게 좀 진짜 애매한 거죠. 사실은 금호 타이어가요. 왜 16,000원에서 3,000원까지 내려갔냐?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재무구조에서 즉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에 비한다면 한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결국 안정적이다 보니까 뭔가 투자하게 되고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아무래도 한타보다는 금호 타이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타이어 업계 실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업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커는 돌아왔지만 관광업계의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더 필요한지 이성웅 이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적은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주목하는데 관광 수요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아직은 미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88.6% 정도 수준의 관광객 회복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매출 볼륨은 올라오는 상황 안에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좀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고마진 상품 같은 경우에 소비가 늘었고 그리고 나서 좀 대량 구매 같은 경우를 하면서 마진 같은 경우가 높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소량 구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서 소비 같은 경우에 패턴이 변화가 된 상황입니다. 가깝게 중국 노동절 같은 경우도 해외여행보다는 중국 로컬의 소비 같은 경우가 증가하면서 예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매출이 좀 둔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면세점과 관련된 종목 또는 의료푸닝 관련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개별 기업 단에서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격 지표 같은 경우가 나아진다거나 하는 기업들을 체크해서 접근을 하는 게 낫겠고요. 관련주로는 그 코스알엑스가 자회사로 편입되는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78불 정도로 다시 안정화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저가 항공주인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지노는 아직인가요? 뭐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 같은 뭐 레저 쪽이나 호텔은 좀 아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일본 관광객을 놓고 보는 VIP 그 수익 같은 경우는 올라왔는데 중국 VIP 수익 같은 경우가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경쟁에 대한 분산이 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제한적인 접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 코스알엔엑스, 티웨이 항공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리포트에서 LG생활건강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온 만큼 한번 화장품주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날아오를지 지금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개의 기업이 신규 상장을 예고했죠. IPO 시장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상장일이면 항상 급등하며 적어도 치킨값은 안겨준다던 이 새내기 주들이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상승률도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김선영 대표님, 이제는 따따블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사실 상장과 함께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신규 상장들이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전 좋아하지 않는 용어인데 따블 뭐 20년 전에 비 오는 날 강남에서 택시 잡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용어가 있어가지고 괜히 개인 투자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자할 곳 없어가지고 정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안 되다가 이제 신규 상장주 투자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또 어쨌든 그럴 때마다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쥐어흔들었는데 그 상승률이 좀 낮아졌다는 것 때문에 우린 그럼 어디 투자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수 많이 받아가는 기관들이나 좋지 한두 주 받는 우리 개인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정말 치킨값 이상 뭐 벌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치킨값도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치킨값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보면 뭐 이 민테크 뭐 22.67% 당일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D&T 파마텍 같은 경우는 10.6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뭐 JLMNS 같은 경우는 22.73%. 원래 우진엔텍이나 현대힘스가 뭐 300% 넘게 올랐었고 이닉스나 스튜디오 사믹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올랐었고 뭐 1분기에 뭐 14개 상장한 기업들이 뭐 평균 상승률이
9.93%에 이르렀는데 사실 이건 공모가 산정에서 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상승률이 좀 저조하니까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 청약에서 기본적으로 1,5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대부분이 일반 투자자들 한 주, 두 주 받으면 진짜 로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뭐 이러니까 당연히 온라인으로는 이제 수수료가 2,000원이고 오프라인은 5,000원이잖아요. 이제 이 수수료 빼고는 얼마 남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올 초가 비정상이었지 이제 이게 전반적인 IPO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IPO 시장은 이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O 쪽에 너무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일반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앞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반도체 관련주죠. 코칩이 신규 상장합니다. 2차 전지 관련. 네. 네. 오늘 신규 상장하니까요. 요거는 치킨값이 나올지 과연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3일 쉬고 오늘 새로 개장하는 국내 증시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재 이사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애플이 온라인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하는데요. 이 행사에서 애플이 최초로 OLED 패널과 M3 구동칩을 채택한 아이패드가 공개될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관련해서 지금 6월에 있을 개발자 회의에 대한 관심이 좀 접목되면서 애플향에 대한 부품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또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관심이 좀 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BH,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고려와연, 금호석유, 카카오페이 등 14개 기업이 실적이 발표됩니다. 최근 실적과 관련해서는 주가 어떤 실적에 관계없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따라서 최근 주가가 하락해 있는 종목은 카카오페이, 위메이드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은 말씀하신 대로 그 초소형 2차 전지 업체 코칩 그리고 SK증권 제12호 스펙이 있는데 일단 코칩과 관련해서는 최근 신규 상장 종목 첫날 시초가 이후에 하락하며 장대 음봉을 기록하며 마감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스펙은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좀 공식화되고 있는데 첫날 오전 중에 최고가 형성 후 종가는 최저가를 기록한다는 점 그리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2,000원 초반에서 주가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공모하신 분들은 가급적 오전 중으로 꼭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5 미만으로 지금 104.955를 기록 중인데 지난 4월 중순에 이어 처음으로 105 미만으로 갔다는 점 그리고 클락슨 신저가 5월 지수가 185로 1포인트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920달러대로 다시 반등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